해밍웨이.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20세기 미국의 소설가, 중석적 시인, 그리고 삼류 기자로서 전쟁 경험과 생동감 넘치는 언어로 유명한 문학의 거장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의 작품은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문체, 철저한 실존주의적 성향, 그리고 인간 감정의 깊은 본질에 대한 탐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해밍웨이는 1899년 7월 21일에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삶은 대부분을 모험과 여행, 전쟁과 사랑, 그리고 사회적 관측을 통해 풀어나갔습니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노인과 바다는 1952년 프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여 그의 문학적 업적을 높였습니다. 해밍웨이의 문체는 간결하면서도 힘있는데 그는 빅투 키피트이라 불리는 문체를 개척하여 불필요한 수식어를 배제하고 명료한 어구로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전쟁과 사랑, 특히 스페인 내전과 제1차 세계대전과 같은 역사적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만의 특유한 글쓰기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의 대표작 중에는 햇빛이 차가운 나무 밑에서 떨어져와 여자들은 춤을 추고 같은 단편 소설, 이별의 건포도 나무, 무기여 잘 있거라 등이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전쟁의 현실과 통찰, 인간의 용기와 약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담고 있으며 특히 그의 경험이 담긴 아이스버그 이론으로 불리는 문체는 문학적으로 매우 혁신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창조적인 면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고난과 불안도 많았습니다. 결혼과 이혼, 다양한 건강 문제, 술과의 싸움 등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의 작품은 여전히 자신만의 독특한 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1961년 7월 2일 자살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문학적 기여는 지금도 여전히 많은 독자와 연구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전쟁, 사랑,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철학적 고찰과 함께 특유의 간결하고 생동감 넘치는 문체로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밍웨이 작품은 노벨상을 안겨준 노인과 바다입니다. 인간은 파멸할 수는 있으나 패배할 수는 없다라는 명문장이 있는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대표작 중 하나인 노인과 바다는 1952년에 발표된 소설로 프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그의 문학적 위상을 높인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늙은 어부 산티아고와 그의 반항적이고 강인한 마음을 지닌 소년 마누엘이라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로 어부의 고난과 투쟁, 그리고 바다와의 심오한 융합을 다룹니다. 이 이야기는 산티아고가 오랜 기간 동안 대서양에서 대형마하여 상어를 낚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상어에게 사냥감을 빼앗기면서 그의 몸은 피로하고 상처 입은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산티아고는 바다와의 깊은 연결과 신비로운 대화를 통해 자연과의 조화, 투지, 그리고 인간의 용기에 대한 생각을 전하게 됩니다. 마누엘은 처음에는 그의 아버지인 산티아고의 고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지만 산티아고의 인간다움과 투지의 영감을 받아 점차 변화하게 됩니다. 이들은 함께 힘들게 잡은 대형 상어를 배를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등의 협력을 통해 서로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소설은 자연의 불가피한 법칙과 삶의 무한한 챌린지에 대한 인간의 의지를 탐구합니다. 또한 바다는 산티아고에게 삶의 주체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고 어부와 바다 간의 신비로운 연결을 강조하여 자연과 인간의 조화에 대한 깊은 사유를 담고 있습니다. 해밍웨이는 간결하면서도 감동적인 문체로 이들 캐릭터의 내면을 표현하며 각자의 심리적인 고뇌와 성장을 묘사합니다. 노인과 바다는 해밍웨이의 대표작 중 하나로 높이 평가되며 그의 문학적 업적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철학적인 이해를 전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무기여 잘 있거라입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소설 무기여 잘 있거라는 그의 대표작 중 하나로 1940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스페인 내전에 참전한 미국인 로버트 조던 중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쟁과 인간의 본성, 사랑과 손실에 대한 복합적인 주제를 다룹니다. 로버트 조던은 스페인 내전에서 국제 브리게이드에 참가하여 독일과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군대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의 상처와 사랑에 대한 그의 복잡한 감정을 안고 전투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의 임무는 프랑코 장군의 군대를 공격하여 스페인 내전의 승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소설은 전쟁의 현실과 인간의 모순된 감정,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마주하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로버트 조던은 전장에서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한 결단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는 전쟁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뇌를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설은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프랑코 장군의 독재와 파시스트 군대와의 전투를 통해 스페인 내전 당시의 정치적인 분위기와 사회적인 모순을 다루며 전쟁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핍니다. 해밍웨이는 또한 사랑의 테마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로버트 조던과 그의 스페인 여인 마리아 간의 사랑은 전쟁 속에서도 꽃피우지만 그들을 둘러싼 환경과 상황은 그들의 행복을 위협합니다. 이로써 작가는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고 그리고 전쟁의 역설적인 배경에서 어떻게 빛나는지를 그립니다. 무기여 잘 있거라는 해밍웨이의 특유한 간결하면서도 감동적인 문체로 쓰여져 있으며 전쟁의 무자비함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철학적인 이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전쟁 문학의 걸작으로 평가되며 여러 세대에 걸쳐 읽히고 있는 해밍웨이의 대표작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작품은 이별의 건포도 나무입니다. 이별의 건포도 나무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에서 살아가는 청년 닉 아담스가 주인공입니다. 이 소설은 그의 경험과 사고를 통해 전쟁의 상처와 삶의 무미건조한 면, 그리고 사랑과 이별의 복합적인 감정을 다룹니다. 이야기는 닉이 여자친구인 마르조리에와 함께 있는 시간, 그리고 그와의 이별에 중점을 두고 전개됩니다. 첫 번째 세계대전에 참전한 경험이 있는 닉은 그 전쟁에서의 상처와 심리적인 부담을 여전히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일상은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그로 인한 사회적 고립이 묻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충돌은 그가 사랑하는 마르조리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르조리와의 이별은 소설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그로부터 나무 밑에서 이별의 건포도가 떨어진다는 비유적인 표현이 사용됩니다. 나무 밑의 건포도는 마치 닉과 마르조리의 사랑과 이별, 그리고 인간 존재의 무가치함을 상징합니다. 해밍웨이는 이를 통해 전쟁 후의 사회적 변화와 개인적인 고뇌를 생동감 있게 그려냅니다. 이별의 건포도 나무는 해밍웨이의 간결하면서도 의미심장한 문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문체는 불필요한 수식어를 배제하고 간결한 어구로 본질을 표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독자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기에 충분합니다. 이 작품은 전쟁의 상처와 인간 심리에 대한 해밍웨이의 철학을 담고 있어 그의 대표작 중 하나로 꼽힙니다. 여기까지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세 작품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니스트란 뜻은 신실한, 독실한 의미를 어원히 가지고 있습니다. 친모가 신앙심이 깊었기 때문에 해밍웨이도 자신의 뜻을 따라주기 바라는 의미에서 어니스트란 단어를 이름에 사용하지 않았겠는지 하는 해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해밍웨이는 야생마 같은 삶을 원했고 모자 간의 관계는 극단으로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모친의 뜻을 따라 자신의 바램을 포기할 수 있는지요?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심보다 자식의 뜻을 더 존중해 줄 수 있는지요? 문학작품은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사유의 시간을 가져다 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에너지가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